혈관이 막히면 3일 안에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필 정확히 3일일까요? 혈관이 막힌 후 우리 몸의 세포가 완전히 죽는데 정확히 72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0년 경력의 심장내과 의사 이성민입니다. 바로 어제 67세 박영수 할아버지가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아침 7시에 뜨끈한 국물 한 그릇을 드시고 30분 만에 쓰러지셨거든요. 뇌혈관 3곳이 동시에 막혔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게 선생님, 그냥 평소처럼 아침밥만 먹었는데요. 그게 다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불과 3개월 후 박 할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따르신 덕분에 혈압약을 3개에서 1개로 줄이셨고 10년 만에 정상 혈압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손주들과 함께 등산까지 다니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뜨끈한 국물 한 그릇 드셨나요? 바로 이 순간 그 음식이 박 할아버지처럼 여러분의 혈관을 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30년 동안 응급실에서 본 수많은 환자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먹던 음식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오이도 충격적이지만 1위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여러분이 아마 매일 드시는 바로 그 음식이거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으면서도 또래 분들보다 10년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지금 바로 누르셔서 생명을 지키는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세요. 만약 매일 아침 국물 요리를 드신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의 혈관을 지켜줄 진실을 공개합니다. 5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별표 가공 소스 별표입니다. 여러분, 요즘 마트에서 파는 볶음 소스, 찌개 소스 많이들 쓰시죠? 편리하니까요. 하지만 이것들이 바로 여러분의 혈관을 망가뜨리는 첫 번째 범인입니다. 지난달에 70세 김기순 할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분인데 매일 시판 소스로 요리하시더라고. 할머니는 선생님,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요. 간편하고 맛도 좋아서 매일 써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를 보고 할머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셨습니다. 혈압이 190을 넘었거든요. 정상 혈압이 120인데 거의 2배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인지 아세요? 마치 수도관 안에 물이 펑펑 터져 나올 것 같은 압력이 혈관에 계속 가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일이 생길까요? 시판 소스 한 봉지에 들어있는 소금 양이 하루에 먹어야 할 소금 양의 3배나 되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만드는 된장찌개와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연합니다. 할머니가 직접 담근 된장으로 만든 찌개는 소금이 1숟갈 정도 들어가는데 시판 소스는 소금을 3숟갈씩 넣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더 무서운 건 설탕입니다. 시판 볶음 소스 한 봉지에 설탕이 15g 들어 있습니다. 각설탕 5개를 한 번에 먹는 것과 같습니다. 달콤하니까 맛있다고 느끼시는 거죠. 하지만 이 설탕과 소금이 만나면 혈관에는 독이 됩니다. 제가 김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이제부터 집에서 직접 만드세요. 된장, 간장, 마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맛이 나겠어? 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2달 후에 오셨을 때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혈압이 190에서 140으로 떨어졌거든요. 할머니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직접 만든 게 더 맛있어. 손자들도 할머니 음식이 더 맛있다고 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이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편리함 때문에 건강을 잃으시면 안 돼요. 마트에서 소스를 고르실 때 뒷면을 한 번만 봐주세요. 나트륨 함량이 800mg을 넘으면 절대 사지 마세요. 하루 전체 소금 섭취량 2000mg의 절반을 소스 하나로 먹는 셈이거든요. 그럼 뭘 써야 하냐고? 간단합니다. 집에 있는 된장 1숟갈, 간장 반 숟갈,
다진 마늘 조금만 넣으면 됩니다. 맛도 더 깔끔하고 혈관도 건강해집니다. 하지만 5위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4위는 여러분이 매일 아침마다 드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4위는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바로 별표 믹스커피 별표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믹스커피 한 잔씩 드시죠? 달달해서 맛있고, 그리고 하루에 활력이 된다고 해서 드실 거예요. 저도 젊었을 때는 하루에 3잔씩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혈관을 조롱이 망가뜨리는 무서운 놈이었습니다. 72세 대구에 사시는 박만철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할아버지는 30년 동안 매일 믹스커피를 2잔씩 드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선생님, 이게 없으면 하루가 시작이 안 돼요. 맛도 있고 기운도 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서 병원에 오셨거든요. 검사 결과가 심각했습니다. 혈관 나이가 90세였습니다. 72세 할아버지의 혈관이 90세 할아버지보다 더 늙어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20년 된 고무 호스가 딱딱하게 굳어서 물이 잘 안 나오는 것처럼 할아버지 혈관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믹스커피 한 봉지를 뜯어서 보세요. 하얀 가루가 많이 보이죠? 그게 바로 설탕입니다. 믹스커피 한 잔에 설탕이 6g 들어 있습니다. 각설탕 2개를 물에 녹여서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루 2잔이면 각설탕 4개를 먹는 셈이죠. 더 무서운 건 식물성 기름입니다. 믹스커피 소프림이라고 하는 하얀 가루어. 이게 트랜스 지방 덩어리입니다. 이 기름이 혈관 벽에 달라붙어서 혈관을 좁게 만듭니다. 마치 하수구에 기름이 굳어서 막히는 것처럼요. 미국에서는 트랜스 지방을 아예 금지했습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는 매일 믹스커피로 이걸 마시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박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이제부터 원두커피로 바꾸세요. 설탕 없이 드시고,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맛이에요? 쓰기만 하고, 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3개월 후에 오셨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혈관 나이가 90세에서 75세로 떨어졌거든요. 15살이나 젊어진 겁니다. 할아버지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원두커피가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이제 믹스커피는 너무 달아서 못 마시겠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믹스커피 대신 원두커피 드세요. 쓰다고 처음 일주일만 참으세요.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믹스커피가 너무 달게 느껴질 겁니다. 커피가 싫다면 보리차나 결명자차도 좋습니다. 기억하세요. 달콤함 뒤에는 항상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설탕과 기름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3위는 더 심각합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바로 그 음식입니다. 정말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3위는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바로 별표 국물 요리 별표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미역국, 된장찌개, 김치찌개. 우리가 매일 드시는 따뜻한 국물 요리 말이에요. 여러분은 아마 선생님, 설마 국물이 나빠요?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먹어온 건데요. 게다가 기름도 안 들어가고 자랑스러운 음식 아닌가요? 라고 반문하실 겁니다. 맞아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지난주에 69세 인천에 사시는 최순덕 할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미역국, 점심 된장찌개, 저녁 김치찌개를 드셨거든요. 할머니는 선생님, 국물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요. 우리 시대 사람들은 다 그래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를 보고 할머니 손이 덜덜 떨리셨습니다. 혈압이 200을 넘었어. 정상이 120인데 거의 2배였거든요. 신장 기능도 많이 떨어져 있었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아세요? 마치 압력솥 뚜껑을 꽉 닫고 계속 끓이는 것처럼 혈관이 터질 위험에 계속 노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국물 한 그릇에 들어있는 소금 양이 생각보다 엄청나거든요. 미역국 한 그릇에 소금이 3g, 된장찌개 한 그릇에 4g, 김치찌개 한 그릇에 5g이 들어있습니다. 하루 3끼 국물을 드시면 소금을 12g이나 드시는 겁니다. 하루에 먹어야 할 소금이 5g인데 국물만으로 2배 이상을 드시는 거죠. 마치 김치 한 포기를 하루에 다 먹는 것과 같습니다. 상상이 되세요? 더 무서운 건 나이가 들수록 짜게 드신다는 겁니다. 혀의 감각이 둔해져서 더 많은 소금을 넣으시거든요. 젊었을 때 간이 맞았던 국물도 나이 들면 싱겁게 느껴져서 소금을 더 넣으시죠. 제가 최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국물 대신 건더기만 드세요. 그리고 국물을 끓일 때 소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처음에는 그럼 무슨 맛으로 먹어? 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한 달 후에 오셨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혈압이 200에서 150으로 떨어졌거든요. 50이나 내려간 겁니다. 할머니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처음엔 싱거웠는데 이제 익숙해졌어. 몸도 훨씬 가벼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국물을 아예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바꾸시면 됩니다. 국물 먹을 때 건더기 2주로 드시고 끓일 때 소금 양을 반으로 줄이세요. 대신 다시마, 멸치, 버섯으로 깊은 맛을 내시고 마늘, 생강도 많이 넣으세요. 이렇게만 해도 혈압이 크게 떨어집니다. 기억하세요. 짠맛은 입에는 맛있지만 혈관에는 독입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짠맛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국물 요리를 2번 이상 드시는 분들은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그런데 2는 더 놀라우실 겁니다. 명절 때마다, 생일 때마다 드시는 바로 그 음식입니다. 2는 정말 잊으실 겁니다. 바로 벌프, 흰떡 벌프입니다. 여러분 떡 좋아하시죠? 생일떡, 백설기, 인절미. 우리 명절이나 잔치 때 빠질 수 없는 음식이잖아요. 여러분은 아마 선생님, 떡이 뭐가 나빠요? 우리 전통 음식인데요. 게다가 기름도 안 들어가고 자랑스러운 음식 아닌가요? 라고 반문하실 겁니다. 하지만 떡이야말로 혈관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음식이었습니다. 74세 광주에 사시는 한복순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할머니는 떡을 정말 좋아하셔서 일주일에 3번은 드셨습니다. 생일이면 떡, 제사 지내면 떡, 손님 오시면 떡. 할머니는 선생님, 떡만큼 든든하고 좋은 음식이 어디 있어? 배도 부르고 맛도 있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당뇨 검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혈당이 300을 넘었거든요. 정상이 100인데 3배나 높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수치인지 아세요? 마치 설탕물을 혈관에 직접 주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혈관 벽이 설탕에 절여져서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겁니다. 왜 떡이 이렇게 위험할까요? 떡은 쌀을 곱게 빻아서 만들거든요. 쌀 형태가 아니라 가루 상태로 바뀐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쌀알로 밥을 먹으면 소화가 천천히 되는데 떡은 입에 넣자마자 바로 설탕으로 바뀌어서 혈관으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떡 한 덩이가 각설탕 10개와 똑같습니다. 생일 떡 한 조각 드시면 콜라 한 캔을 마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인절미 5개 드시면 각설탕 50개를 한 번에 먹는 겁니다. 상상이 되세요? 더 무서운 건 떡은 포만감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금세 배고파지니까 또 드시게 되죠. 그러면 하루 종일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혈관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떡 대신 견과류나 과일로 간식을 바꾸세요. 떡 먹고 싶으시면 현미떡이나 잡곡떡으로 드시고 처음에는 그게 무슨 떡이에요? 맛도 없고 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2달 후에 오셨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혈당이 300에서 140으로 떨어졌거든요. 160이나 내려간 겁니다. 할머니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현미떡이 이렇게 고소한 줄 몰랐어. 배도 더 든든하고
이제 흰떡은 너무 달아서 못 먹겠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떡을 아예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현명하게 드시라는 겁니다. 흰떡 대신 현미떡, 잡곡떡으로 바꾸시고 양도 절반으로 줄이세요. 그리고 떡 먹기 전에 채소를 먼저 드세요. 그러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기억하세요. 달콤함 뒤에는 항상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갑작스러운 설탕 공격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데 1위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드디어 1위입니다. 바로 별표라면 별표이에요. 여러분, 믿기 힘드시죠? 라면이 1위라니요? 여러분은 아마 선생님, 라면이 뭐가 그렇게 나빠요? 간편하고 맛있잖아요. 가끔 먹는 건데 설마? 라고 반문하실 겁니다. 아니에요. 라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음식입니다. 76세 서울에 사시는 이돌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야식으로 라면을 드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선생님, 밤에 출출할 때 라면 한 그릇만큼 속 편한 게 어디 있어? 금세 끓여 먹을 수 있고 든든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가슴을 움켜쥐고 응급실에 실려 오셨거든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완전히 막힌 겁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생명은 구하셨지만 심장 근육의 30%가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상황인지 아세요? 마치 자동차 엔진의 30%가 고장 난 것과 같습니다. 라면이 이렇게 위험할까요? 라면 하나에는 혈관을 망가뜨리는 독성 물질이 모두 들어있거든요. 첫째, 소금입니다. 라면 한 봉지에 소금이 5g 들어있습니다. 하루에 먹어야 할 소금 양과 똑같습니다. 둘째, 기름입니다. 라면을 튀길 때 사용하는 기름이 혈관에 달라붙어서 혈관을 좁게 만듭니다. 더 무서운 건 첨가물입니다. 라면에는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화학 물질이 20가지 넘게 들어 있습니다. MSG, 구안일산, 이노신산, 이름도 어려운 화학 물질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혈관 벽에 쌓여서 혈관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라면 한 그릇 먹으면 혈압이 바로 20 올라갑니다. 정상 혈압이 120인 분이라면 먹으면 142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가 6시간 동안 계속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 라면을 드시면 혈관이 쉴 틈이 없습니다. 제가 이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이제부터 라면은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야식이 드시고 싶으면 미역국이나 달걀국으로 바꾸세요. 처음에는 선생님, 그게 무슨 야식이에요? 라면만큼 간편한 게 어디 있어? 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6개월 후에 오셨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혈압이 180에서 130으로 떨어졌고 심장 기능도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할아버지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라면을 끊으니까 몸이 이렇게 가벼워질 줄 몰랐어요. 이제 라면 냄새만 맡아도 느끼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라면을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한 달에 한 번만 드세요. 그리고 라면 먹을 때는 반드시 채소를 많이 넣으시고 국물은 절대 다 드시지 마세요. 스프도 절반만 넣으세요. 하지만 가장 좋은 건 아예 끊는 겁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라면의 공격을 견딜 수 없습니다. 편리함 때문에 생명을 걸 수는 없잖아요. 기억하세요. 3분의 편리함이 30년의 건강을 망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 진짜 특별한 내용을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보세요. 30년간 혈관 치료를 하면서 제가 발견한 3가지 비밀이 있어. 이건 일반 의사들도 잘 모르는 내용이에요. 혈관을 망가뜨리는 음식들을 끊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혈관을 적극적으로 살려야 합니다. 첫 번째 비밀은 별표 먹는 시간 별표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혈관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73세 부천에 사시는 김영철 할아버지가 실제로 경험하신 일이에요.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8시에 식사하셨는데 혈압이 계속 높았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할아버지, 저녁은 6시 전에 드세요. 그랬더니 한 달 만에 혈압이 20이나 떨어졌거든요. 예, 그럴까요? 저녁 늦게 먹으면 잠들 때까지 소화를 위해 혈관에 부담이 가요. 음식 소화하느라 혈액이 위장으로 몰리고 혈압도 올라가거든요. 마치 야근을 매일 하는 것과 같아요. 6시 전에 저녁을 드시면 잠들기 전에 소화가 끝나서 혈관 부담이 줄어들어요. 두 번째 비밀은 별표 물 마시는 방법 별표이에요.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하지만 언제 어떻게 마시는지는 모르세요. 69세 대전에 사시는 박순자 할머니가 이 방법으로 혈관 나이를 15살 젊게 만드셨어요. 비밀은 별표 한 모금씩 자주 마시는 것 별표입니다. 한 번에 물을 많이 마시면 소용없어요. 30분마다 한 모금씩 마시세요. 특히 잠자기 전에 물 한 잔,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은 필수예요. 잠자는 동안 혈액이 끈적해지거든요. 물이 혈액을 묽게 만들어서 혈관을 보호해줘. 세 번째 비밀은 별표 혈관 마사지 별표예요. 이건 정말 간단한데 효과는 놀라워. 매일 5분만 하시면 돼요. 65세 울산에 사시는 최만수 할아버지가 이 방법으로 6개월 만에 혈압약을 끊으셨어요. 방법은 이래요. 손목 안쪽을 반대쪽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주세요. 맥박이 뛰는 부분이에요. 10초씩 10번 눌러주시고 양쪽 다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발목 안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예, 효과가 있을까요? 손목과 발목에는 굵은 혈관이 지나가거든요. 이곳을 마사지하면 혈관이 넓어져요. 마치 막힌 하수구를 뚫어주는 것과 같아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떨어져요. 이 세 가지만 실천하셔도 3개월 안에 놀라운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혈압약 개수가 줄어들고 몸이 가벼워지고 계단 올라갈 때 숨이 덜 차실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하고 말면 소용없어요. 습관으로 만드세요. 여러분의 혈관은 여러분이 돌봐주기를 기다리고 있어. 이 세 가지 방법을 모두 실천해 보겠다는 분들은 댓글에 숫자 3을 남겨주세요. 한 달 후에 어떻게 변하셨는지 꼭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혈관을 망가뜨리는 5가지 음식이 있었어. 5위 가공 소스, 4위 믹스커피, 3위 국물 요리, 2위 흰떡, 그리고 1위 라면이었죠.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짠맛, 단맛, 기름이 한꺼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선택권이 있어. 오늘부터 이 5가지만 조심하셔도 혈관 나이가 10살은 젊어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3가지 특별한 방법도 잊지 마세요. 저녁은 6시 전에, 물은 30분마다 한 모금씩, 손목과 발목 마사지는 매일 5분씩이요. 여러분, 60대는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건강한 혈관으로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사세요. 제가 본 환자분들 중에 80세에도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냉장고에 가서 가공 소스부터 치우시고, 믹스커피 대신 원두커피 준비하시고,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떡은 현미떡으로 바꾸시고, 라면은 이제 싹 다 버리세요.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혈관은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혈관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함께 건강해져. 댓글로 오늘부터 어떤 것을 가장 먼저 바꾸실 건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힘이 될 거예요.
건강한 혈관으로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